본 컨텐츠는 매니페스트 1. 특수교육 영역별 선택형 기출 분석집을 활용하기 위한 수업입니다. 관련된 문제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선택형 기출 문제를 보아야 할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한 수업입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볼 내용은 17번, 이제 자세와 암기 내용이죠. 자세 특징으로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세 반사들이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문제를 보시면 신체 운동 발달 평가에서 비대칭 긴장성 경부 반사 ATNR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타난 요성마비학생 A의 반사 운동 특성 및 이에 따른 교육적 고려 사항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들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ATNR 같은 경우에는 반사가 고개의, 목의 좌우 움직임으로 이렇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찾아보시면 되는데 대부분 이 ATNR에 넣으면 비교되는 게 STNR과 이렇게 비교가 되죠. 그래서 기억 내용으로 보시면 머리가 뒤로 젖혀지면 양팔은 펴지고 신전근의 증가, 양쪽 다리는 구부러진다, 굴곡근의 증가. 즉 머리가 신전이 되면 상체는 어떻게 된다고? 신전이 되고 하체는 굴곡이 되는 방금 얘기했던 ATNR의 특성을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억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이 반사가 활성되면 손의 기능적 사용이 어렵고 물체를 잡을 때도 한쪽 팔로만 잡으려고 한다. 자, 일단 고개가 한쪽으로 젖혀지면 이 반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용할 수 있더라도 한쪽 팔로만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 디귿 이 원시 반사가 지속되면 시각적 탐색 능력이 저하되어 신체 인식이 늦어지고 시각적 인지 능력도 낮아진다. 무슨 말이냐? 고개가 한쪽으로 돌아가면 이거를 반대쪽으로 돌릴 수가 없어요, 스스로. 그럼 한쪽만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시각적 탐색 능력이 반밖에 보이지 않고 반밖에 보이지 않으니까 자신의 반쪽 신체만 인지되고 그리고 이것 때문에 인지 능력도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리을 A와 상호작용을 하고자 할 때 교사는 A 몸의 기준으로 정준선 앞으로 접근하도록 한다. 왜? 고개의 좌우 움직이기 때문에 반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정준선으로 접근해야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겠죠. 그리고 미음 개인용 학습 자료를 제시할 때 반사가 일어나 A의 얼굴이 돌아주는 쪽에 눈높이 위치에 자료가 오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자, 이러한 원시 반사가 있을 때는 기본적으로 좋은 자세는 반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용 학습자를 제시할 때는 당연히 가운데 쪽을 줘야 되겠죠. 그래야 내 고개를 좌우로 안 움직일 거니까. 그리고 이 같은 경우는 돌려진 쪽에 눈높이 주는 건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고개를 가운데 정주선을 맞춘 다음에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상태에서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미음이 틀린 내용이 되고요. 비읍 스위치로 조작하는 의사소통판을 사용할 때 스위치를 세워주어 A가 조작을 위해 머리를 숙여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도록 한다. 이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획에 나와 있는 STNR의 설명이죠. 이런 식으로 ATNR과 STNR을 여러분들이 구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따라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리을은 1번이 된다는 거. 자, 그리고 18번 문제. 마찬가지로 또 원시 반사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자, 지금 보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박 교사는 민호가 가와 같은 비행 자세를 취하지 못하고 나와 같이 있는 것을 보고 긴장성 미로 반사의 통합에 문제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긴장성 미로 반사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고개의 미로의 움직임 때문에 온몸이 긴장이 되는 걸 얘기하고 보통 이제 얘기를 할 때는 중력에 대항하는 반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즉 원래라면 이런 식으로 지금 해야 돼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긴장성 미로 반사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력에 대항하지 못하는 이러한 특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1번. 바로 누운 자세에서 목을 들거나 다리를 들 수 없고 균형을 잡고 앉아있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TLR, 긴장성 미로 반사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2번,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몸 전체가 같은 방향으로 회전한다. 즉 이렇게 일반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고개를 돌리면요, 고개만 돌아가요. 근데 영유 애들 같은 경우는 아직 신체가 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몸의 일부만 돌아가도 전체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2번에 설명이 되어 있고, 이거는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돌렸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얘 같은 경우 답을 보시면 목, 정의, 반사에 관련된 내용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원래라면 비정상적인 반사가 있기 때문에 원래라면 고개만 돌리면 고기가 들어가야 되는데 얘 같은 경우는 한꺼번에 돌아간다. 그리고 3번,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돌리면 돌린 쪽 팔 다리는 펴지고 반대쪽은 구부러진다. 이거는 방금 봤던 ATNR을 설명하고 있죠. 자, 그리고 4번, 의자에 앉는 자세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 양팔은 펴지고 다리는 구부러진다. 이 같은 경우에도 방금 봤던 ATNR 설명이 되어 있고요. 5번, 네발기기 자세에서 머리를 돌리면 돌린 방향의 반대쪽 팔꿈치가 구부러진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나와 있는 ATNR로 이 내용이 해석이 가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지금 시험 문제가 꽤 나왔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원하는 건 지금 보는 것처럼 특정한 지문을 보고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자세 반사 중에서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찾을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19번 보도록 할게요. 그림은 뇌성마비 학생 A가 보조도구 없이 의자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다양한 상황에서 학생 A를 위해 교사가 취할 수 있는 자세 조정 방법을 설명한 것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지금 고개가 돌아간 쪽에 팔, 다리 같은 경우는 신전이 되어 있고 반대쪽 같은 경우는 굴곡이 되어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ATNR, 비대칭성, 긴장성 경반사를 보이고 있습니다.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수업 때도 얘기한 것처럼 바그린 섬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휠체어나 의자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에요. 근데 딱 보면 지금 떨어지게 생겼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제 경험으로는 얘네들도 의자나 휠체어에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그린 섬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의자나 휠체어에서 떨어지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4명이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에이스테날, 그리고 모로 반사, 그리고 양성지지, 그리고 TLR, 이런 애들 같은 경우는 바그린 섬체 기준으로 본다고 하면 분명히 의자나 휠체어에서 떨어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에이테널 같은 경우는 그런 내용은 없어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엄청 위태위태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맞는 내용을 찾아야 되니까 가부터 볼게요. 쉬는 시간에 매트 위에 누워 책을 볼 때 학생 A를 매트에 똑바로 누이고 허리 밑에 지름 20cm 정도인 롤을 받쳐준 후 양손으로 책을 잡도록 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일 중요한 건 고개가 안 돌아가는 게 우선입니다. 자, 고개가 안 들어가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여기 양손으로 책을 봐준다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지금 보는 것처럼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이렇게 허리가 뒤쪽으로 굽는 현상을 보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전문용어로 후궁장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기까지 몰라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러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채워주는 내용으로 이렇게 롤을 받쳐주고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가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 되고요. 나 컴퓨터 시간에 엎드려 노트북으로 할 때 작업할 때 학생 A를 삼각지지대 위에 엎드려 하고 엉덩이와 등이 들리지 않도록 벨트를 고정시킨 다음 학생 A의 얼굴 앞쪽에 노트북을 배치한다. 자, 이 같은 경우에도 지금 중요한 건 누운 자세, 어려운 얘기로는 보가위, 앙하위 모두 상관없이 뭘 할 수 있다고 이 삼각 지지대를 사용할 수 있고요. 이 삼각 지지대를 사용했을 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벨트 등으로 고정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이렇게 노트북을 배치한다고 하면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겠죠. 그래서 지금 나 또한 맞는 내용이 되고요. 자, 다음 내용을 보시면 특별활동 시간에 밴드부에서 작은 붐치기를 할 때, 자, 기립대, 이 기립대가 스탠드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기립대에 학생 A를 세워 허리, 엉덩이, 무릎을 벨트를 고정시키고 양 팔꿈치 옆에 지지대를 받쳐준 후 작은 붐을 학생 앞에 놓는다. 이렇게 한다고 하면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고 북을 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재량 활동 시 바닥에 앉아 친구들과 카드 놀이를 할 때,
자, 학생 A를 각진 의자에 얹어 다리를 뻗게 하고 등은 바르게 유지하며 어깨를 안쪽으로 모아주어 양손이 몸의 중앙에 오게 한 후 카드를 손에 쥐게 한다. 여기서 눈에 띄는 건 각진 의자, 코너 체어죠. 이 코너 체어 같은 경우에도 제가 수업 때 이 문제 때문에 시험 문제 나온다고 제가 늘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 자, 목과 허리를 이렇게 바르게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라 또한 맞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미술 시간에 책상 앞에 앉아 물감 찍어 모양 만들기를 할 때 학생 A를 의자에 앉혀서 허벅지 옆에 지지대를 사용해서 양 다리를 곧게 뻗게 한 뒤 윗몸에 들어갈 정도의 둥글홈이 있는 책상 위에 양 팔꿈치를 올려주어 물감을 사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석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 여기 보면 얘 같은 경우 이렇게 소위 말해서 가위자 형태를 보이잖아요. 이 가위자 형태를 보이는데 이거 허벅지 옆에 지지대로 이렇게 사용한다는 것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해서 내전대 역할을 하는 기능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위자를 보이는데 굳이 이 옆에 이러한 내전대를 설치하는 것은 맞는 내용이 아니겠죠.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지금 어떻게 됐다? 이 문제는 틀렸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도 해석의 여지가 좀 강하거든요. 근데 상식선에서 생각할 때는 방금 본 것처럼 이렇게 가위자 모양을 보이는데 허벅지 옆에 여기 지지대를 놓으면 이거 별로 소위 말해서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할 거라고 하면 무릎 사이에 뭔가를 넣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래서 정답은 가, 나, 다, 라와 해당하는 여기 4번이 이렇게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좀 문제가 좀 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ATLR 내용을 물어봤는데 ATLR보다는 이러한 전체적인 자세와 관련해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조금 더 현명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20번 문제. 비대칭성, 긴장성 경부 반사를 보이는 뇌성마비 학생 A와 대칭 긴장성 경부 반사를 보이는 뇌성마비 B를 위한 교사의 지원 방법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기출 문제, 선택형 문제를 보시면 많이 언급되어 있는 원시 반사 같은 경우는 ATLR과 STLR, TLR 정도가 언급이 됩니다. 자, 기읍 학생 A에게 학습 교재를 제공할 때 교재를 책상 가운데에 놓아주고 양손을 몸의 중앙으로 몰 수 있게 한다. 그래야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겠죠. 그리고 니은 학생 A가 휠체어에 앉아있을 때 원시적 공동운동 패턴을 극대화시켜 구축과 예봉을 예방하고 청물과 미고의 욕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자, 알다시피 우리가 알고 있는 ATLR이 있을 때 한쪽으로만 이제 소위 말해서 무게중심 쏠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청물과 미골이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좌골과 고관절에 이제 욕창이 생기죠. 그래서 좌골과 고관절 때문에도 지금 이 내용은 틀렸고요.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원시적 공동운동 패턴, 방금 얘기한 것처럼 18번 문제에서 보는 것처럼 바로 누운 자세에서 머리를 한쪽으로 돌리면 몸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원시적 공동운동 패턴이 안 나타나도록 하는 게 우선이잖아. 그래서 지금 니은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앞 내용도 틀렸고 뒷 내용도 틀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대화하면 안 돼요. 그리고 디귿 학생 A가 컴퓨터 작업을 할 때 반사가 활성화되면 고개가 돌아가는 방향에 모니터를 놓고 관절 운동 범위와 자발적 신체 움직임을 고려해서 스위치를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다시피 반사가 활성화되지 않는 자세에서 이러한 스위치와 디스플레이를 놓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 교재 그리고 박연주 선생님 AAC 책에서는 이 ATLR이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스위치도 정준선, 그리고 모니터도 정준선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리을 학생 B를 휠체어에 앉힐 때 골반과 하지 그리고 체간의 위치를 바로 잡은 후 머리와 목 위치를 바르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STNR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니라 일반적인 앉기 자세를 지도할 때 이 순서대로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을 맞는 내용이 되고요. 미음 학생 B의 컴퓨터 사용을 위해 직접 선택 능력을 평가할 때 손의 조절, 발과 다리의 조절, 머리 및 구강 앞면 조절 순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렇게 직접 선택을 할 때는 독립성과 그리고 사회적
수용도가 높은 순서인 손, 그리고 머리, 그리고 발 순서를 하죠. 그래서 지금 발과 다리 조절이 두 번째 있기 때문에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고 정답은 기읍과 리읍인 1번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ATLR과 STLR을 비교한 문제도 언급이 됐습니다. 자, 다음 21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이제 보행 및 이동과 관련된 내용이죠. 자, 21번. 지체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일반적인 수동 휠체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 1.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앞바퀴는 작을수록 뒷바퀴는 클수록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동성은 제가 수업 때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기동성의 개념이 빠르다는 개념도 있고 방향전환이 쉽다는 개념도 있죠. 근데 휠체어에서 쓰는 기동성 같은 경우는 아니 생각을 해봐. 휠체어가 뭐 빨라봤자 얼마나 빠를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얘는 방향전환과 관련이 있어요. 근데 방향전환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지금 이렇게 보는 것처럼 앞바퀴는 작을수록 뒷바퀴는 크면 클수록 좋다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어차피 기동성이 좋기 위해서는 앞바퀴든 뒷바퀴든 작을수록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2번 좌석 배치는 좌석 넓이는 몸의 자체에 직접 다 압력을 느끼지 않은 범위에서 가급적 좁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즉 가장 타이트하게 돼야 되는데 너무 몸에 대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2번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3번 요추의 지지와 기능적 운동을 위한 자세에 도움이 되도록 등받이의 재질은 유연성이 클수록 좋다고 되어 있는데 유연성이 크면 어떻게 된다고? 올바른 자세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딱딱할수록 좋아요. 그래서 3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그리고 4번 랩트레이는 양손에 기능적으로 사용하는 데 유용하지만 몸과 머리의 안정성을 방해한다고 하는데 네, 몸과 머리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좋습니다. 그래서 4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 5번 팔걸이에 팔을 올리면 척추에 작용하는 압력을 줄지만 상체 균형 능력에 제한적인 경우에는 몸통의 안정성에 방해한다고 되는데 몸통의 안정성을 향상시킵니다. 그리고 지금 알다시피 1번과 2번과 3번과 4번과 관련된 내용은 전부 다 우리 시험에 나왔던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아직 서답형으로 안 나온 게 팔걸이와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팔걸이와 관련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팔걸이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문제 때문에 시험에 나올 듯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 22번을 볼게요. 22번 같은 경우 지체장애 학생들이 사용하는 보조기기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자, 가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진행 방향에 이래 있고 진행 방향의 반대쪽에 이러한 가드들이 나와 있죠. 이거 뭐라고 한다고? 후방지지형 또는 후방지지 워커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여기 앞이라고 돼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학생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배를 대고 엎드린 상태에서 쓸 수 있는 프론트 텐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 같은 경우는 클러치죠. 자, 1. 가는 체간의 힘이 부족해서 몸통이 앞으로 기우는 학생이 사용하는 보행 보조기구다. 네, 맞습니다. 이렇게 걸을 때 이렇게 앞으로 몸이 쏠리는 학생들에게 사용하면 좋은 게 후방지지 워커죠. 그리고 니은 가는 양쪽 손잡이를 잡아 두 팔로 지지하고 서서 몸의 균형을 잡고 자세를 곧게 해서 안전적으로 걷는 동작을 향상시킨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워커의 기능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걷기 자세를 연습하도록 수직적 자세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나죠. 자, 그리고 디귿 나는 머리를 스스로 가누기 어려운 학생에게 사용하는 기립 보조기구다. 알다시피 프론의 반대가 수파인인데 수파인이 머리를 스스로 가누기 어려운 학생에게 사용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리을 나는 고관절 수술 후 관절의 근육을 향상하거나 원시 반사를 경감시켜주는 효과가 있고 체중을 앞으로 실은 채 기댈 수 있으므로 두 손에 기능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네, 프론스탠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이 부분에 손을 댈 수가 있거든요. 손을 기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기했던 이러한 장점을 가집니다. 그래서 리을은 맞는 내용이 돼요. 그리고 미음, 달을 이용해서 계단을 내려갈 때는 다와 불편하지 않는 발을 먼저 딛고 올라갈 때는 다와 불편한 발을 먼저 내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다시피 클러치를 이용해서 계단 오르내리게 할 때 제일 좋은 게 뭐다?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건칙이 항상 위에 있어야 돼요.
건칙이 항상 위에 있어야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단을 내려갈 때는 다와 불편하지 않는 발을 먼저 딛고 올라갈 때 같은 경우는 불편한 발을 먼저 딛는다는 표현 때문에 이 부분, 뒤에 있는 이 부분 때문에 지금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되죠. 자, 그리고 비읍, 다의 길이는 다를 지지하고 섰을 때 어깨와 팔의 각도를 약 45도 정도 하고 겨드랑이에 주먹 한 개가 들어갈 정도로 하여 조절한다 이렇게 돼 있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표현으로는 여기 겨드랑이에서 손가락 한두 개라는 표현이 들어가잖아요. 주먹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비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박은혜 선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 주로 이루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박은혜 선책에 접근을 한다고 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23번. 자, 이제 껴안기와 관련된 내용인데 학생 A는 근육의 긴장도가 높고 독립보형이 안 되며 그림 상징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중도 내상마비 학생이다. 이 학생의 특성과 그림상의 문제점을 고려해서 교사가 학생 A를 바르게 안아 올리기 위한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그림이 잘못된 거죠. 자, 기읍. 교사는 학생 A의 등 아래로 손을 놓고 교사의 허리를 이용해서 학생을 힘껏 들어 올려서 앉는다. 여기 보면 등 아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소위 말해서 겨드랑이 안에 비슷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허리를 이용한다는 내용은 아니죠. 정확하게는 무릎을 이용해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교사가 학생 A를 들어 올릴 때 학생이 교사를 보거나 휠체어를 바라보는 반응을 기다려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 내가 널 들어 올릴 거니까 나를 보거나 아니면 이동한 방향을 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디귿, 학생 A를 쉽게 들어오기 위해 학생의 앉은 자세를 먼저 잡아주고 학생의 근육이 이완되지 않도록 유지해서 들어 올린다 이렇게 돼 있죠. 알다시피 이거 근육 같은 경우는 적정하게 이완이 돼야 돼요. 너무 이완돼도 안 되고 긴장돼도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디귿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앞에 있는 앉은 자세를 먼저 만들어준다는 것 같은 경우는 맞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리을, 학생 A를 마주보게 앉아서 옮길 때는 학생의 양하지를 벌리고 무릎을 구부려 교사의 허리를 거치게 한 다음 학생의 팔을 교사의 어깨에 올려 껴안도록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이제 알려줬던 게 시험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은 나와 있어요. 교사의 허리에 걸치게 한다. 근데 아직 안 나온 게 팔을 어깨에 올린다는 아직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고 있는 23번 같은 경우는 리을 내용이 엄청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껴안을 때 이런 식으로 껴안아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인 3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일상생활 기술과 관련된 24번 문제가 있네요. 자, 지체장애 학생의 음식 섭취에 관련된 특성과 학급 내에서의 일반적인 지원 방법에 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든 고른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기읍, 구강 섭식이 어려워 비강 삽입술, 이거를 일반적으로는 비구강 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비전형적인 방법으로 식사를 하는 학생의 경우 반 친구들과 다른 장소 및 시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는데 이거는 택도 없는 내용이죠. 알다시피 구강 섭식을 하든 비구강 섭식을 하든 같은 시간, 같은 장소 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니은 목에 과신적이 있는 경우 음료를 마실 때 금속이나 재질, 유리 재질의 보통컵 대신에 한쪽이 둥글게 패인 플라스틱 재질의 투명 컵을 이용해서 과신전 가능성을 줄인다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조금만 고개를 올려도 확 뒤로 넘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이러한 컵을 사용한다고 하면 쉽게 고개가 뒤로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한쪽에 둥글게 패인 컵, 우리가 하는 컷 어웨이 컵이잖아. 이 컷 어웨이 컵을 하면 이렇게 과신전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내용이 되죠.
그리고 디귿, 신경근육계 손상으로 혀의 조절 장애가 있는 학생은 연식 섭취가 더 어려우므로 유동식으로 제공하는 것이 좋다. 하지만 지속될 경우 변비나 치아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연식과 그리고 유동식이라는 게 있는 게 이거 같은 경우는 특수교육학 용어가 아니고요. 네, 영양학이나 간호학에 나오는 용어거든요. 그 내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이렇게 해설 자료에 이렇게 실어놨습니다. 해설 자료에 실어놓은 내용을 보시면 병원식이라고 해가지고 일반식이 있는데 이 일반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유동식과 그리고 연식, 상식 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 유동식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거의 씹을 게 없고 바로 삼킬 수 있는 거, 엄청 묽은 액체를 얘기하는 거고요. 연식 같은 경우는 그래도 조금 씹을 수 있는 이러한 음식을 얘기하고, 상식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일반적인 음식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유동식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수술을 한 다음이나 아니면 아예 씹는 거, 삼키는 게 불가능한 학생들에게 또는 불가능한 사람에게 주는 겁니다.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렇게 혀의 조절 장애가 있는, 이 혀의 조절 장애가 있으면 할 수 없는 게 연하라고 해서 삼키는 걸 못하는 거거든요. 이때 이러한 유동식을 제공해 버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기도 폐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조금 씹을 수 있는 걸 주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비나 치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음도 유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그런 의미에서 틀린 내용이 돼요. 즉 원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유동식, 연식 소리를 줘야 되지만 혀의 조절 장애에 있어서 연하에 곤란이 있다고 하면 조금 씹을 수 있는 연식을 주는 게 맞다더라. 이렇게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리을, 구역질 반사가 있으면 입안에 강한 비자발적인 자극이 있어 음식을 먹다가 살에 들리기 쉽다. 이 반사가 과민하면 큰 조각의 음식이나 이상한 물체를 삼키는 것을 막지 못하므로 주의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 구역질 반사 같은 경우는 여기 나오는 것처럼 딱 이게 맞는 내용이거든요. 뭔가 들어오면 일단 토해냅니다. 그래서 이 같은 경우는 큰 조각이나 이상한 물체를 삼키는 걸 방지를 해요. 근데 설명이 반대로 돼 있죠.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미음, 학생에게 음식을 먹여줄 때 음식을 주는 사람은 학생의 바로 앞에서 눈높이를 맞춰 앉아 식사를 보조한다. 학생이 음식을 먹을 때는 머리의 몸통의 위치 그리고 힘이 가는 곳과 약해지는 곳을 관찰한다 이렇게 돼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눈높이죠. 눈높이보다 낮게 뭘 해야 된다고? 음식을 줘야 고개가 뒤로 지치는 걸 방지할 수 있고 그럼으로써 기도 폐쇄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음은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미음이 정답이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출제되고 나서 진짜 문제가 많았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왜냐? 여기 있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내용들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나올 가능성은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기읍과 니은 정도 그리고 미음 정도는 여러분들이 관련 내용을 보시고 나머지 애들은 지금 해설에 나와 있는 정도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5번을 볼게요. 자, 영서는 만 6세이고 경직형 뇌성마비, 중도 정신체, 말 언어장애가 있다. 김 교사가 영서를 위해 수립한 보조와 기기 적용 계획으로 적절한 내용을 보는 것은 학습 활동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림 이야기 소프트웨어를 음성 출력 기능과 함께 제공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는 것처럼 말 언어 장애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경직형 뇌성마비에 그리고 말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그림 이야기 소프트웨어를 음성 출력 기능과 함께 준다고 하면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니은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리버스 상징보다 이해하기 쉬운 분리스 상징을 적용한 의사소통판을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알다시피 분리스가 훨씬 덜 투명하고 복잡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도 지적장애가 있는 영서를 위해서는 쉬운 리버스 상징을 주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딕은 고개를 뒤로 많이 젖히지 않고 물을 마실 수 있도록 빨대나 한쪽 면이 반응형으로 잘린 컵을 사용할 수 있다. 아까 얘기했던 컷어웨이 컵이 그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움직이는 장난감 스위치를 가지고 놀 수 있도록 장난감 자동차에 스위치를 연결하고 그 스위치를 휠체어의 팔걸이에 설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경직형이고 중도 지적장애고 뭐 말 언어 장애가 있으니까 몸을 잘 못 움직인다고 판단한다고 하면 이렇게 뭐 스위치에 팔걸이를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미음입니다. 미음이 뭐냐면 박은혜 선생님 책을 찾아보시면 뇌성마비 유형에 따른 자세 지도 원칙이 나와 있어요. 자세 지도 방법이. 그 자세 지도 방법에서 불수의 운동량 같은 경우는 어릴 때부터 뭐 해야 된다고 이동 보조기기를 사용하라고 언급이 돼 있어요. 그 내용이 지금 미음으로 바뀌어져 있죠. 어떻게? 경직형으로. 다시 말해서 만약에 영서가 불수의 운동형이라고 하면 이 내용이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경직형이기 때문에 미음은 틀린 내용이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기읍과 디귿과 리을이 되고요. 솔직히 얘기해서 리을은 여기와 좀 적절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근데 기읍, 디귿이 맞기 때문에 네, 찾아보시면 정답은 2번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선택형 문제는 이런 식으로도 접근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6번 문제네요. 자, 26번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유일하게 언급되어 있는 상킴자위와 관련된 있는 내용입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 뇌성마비 학생에게 나타나는 특성과 교사가 실시한 식사지도 방법으로 옳은 것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상키자위 같은 경우는 우리 교재 알짜교과서는 의사소통 파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같은 경우도 제가 수업 때 얘기했잖아요. 예전 기출문제 딱 한 문제 때문에 들어가 있다고. 공부가 많이 되는 분들 같은 경우는 해당 내용도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이 문제만 보고 넘어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1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위식도 역류, 식도 관략근의 기능 약화로 인해 구토가 발생한다. 작은 조각의 음식이나 거친 음식을 먹게 하고 식사 후에는 1시간 정도 똑바로 누워있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예전 책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작은 조각의 음식이나 거친 음식을 먹게 한다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 같은 경우에는 맞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뒤에 나와 있는 이거 똑바로 눕게 하는 게 아니라 반쯤 기대 누워야 위통력가 일어나지 않죠. 그래서 지금 1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이 강직성 식기반사. 자, 숟가락이 잇몸과 치아에다 과민성 촉감 반응이 유발되어 발생함. 새로운 질감 음식을 줄 때 금속 재질의 숟가락을 사용함. 이렇게 되면 이가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플라스틱이나 나무로 된 걸 사용하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번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3. 혀 내밀기. 불충분한 혀의 후방 운동 및 불수의적 움직임으로 인해 발생함. 숟가락으로 혀의 중앙 부분을 지그시 눌러주어 목구멍 쪽 혀 뿌리를 음식을 놓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혀를 내밀기 때문에 혀 끝에다가 어떻게 누르면서 이렇게 윗입술이 음식물을 잡아갈 수 있도록 45도로 빼는 형태로 음식을 놓아줘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목구멍 쪽 혀에 놓으면 이거 분명히 구토가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되죠. 그리고 4번 침 흘리기. 입술 다무기 및 유지의 어려움과 연하기 전의 문제로 발생함. 입술 다무기 지도를 할 때 중지는 턱 아래, 검지는 턱과 입술 아래, 엄지는 얼굴 옆에 대고 아래턱의 움직임을 조절함. 이거 우리가 알고 있는 음식을 스스로 먹지 못할 때 소위 말해서 신체적 촉진하는 방법으로 이걸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내용이 지금 침 흘리기에도 사용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형태는 알다시피 박은혜 선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정동 선책에서는 여기 엄지는 대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책마다 약간 다른데 박은혜 선책에서는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맞는 내용이라는 거. 그리고 상킨 장애가 나오죠. 비자발적 움직임이 일어나는 인두 단계에서 음식물을 인두로 미는데 필요한 압력을 만들지 못함. 음식물을 먹는 동안 몸의 뒤쪽에 된 채 고개를 들어 젖히고 턱을 들어 올려 음식물이 식도로 넘어가게 한다는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하면 기도폐색이 될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5번 또한 틀린 내용이 됩니다. 정확하게는 이 상킨장애도 원인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는 이 방법은 옳지 않은 방법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거
3번과 4번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잘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7번 화장실 사용하기네요. 자, 만 4세 발달지체 유아 명수는 기저귀를 착용하고 유치원에 온다. 정교사는 특수학교 기본교육과정 사익과 내용인 화장실 바른 사용법을 알고 연명 처리하기를 명수에게 지도 과제한다. 적절한 지도 방법을 모두 골라라. 자, 기획. 명수가 생활하는 환경에서 일관성 있는 훈련 절차로 지도한다. 당연한 거죠.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이렇게 해야 소위 말해서 습득, 유지 일반화가 잘 될 거예요. 그리고 니은 용변 처리 훈련 기간 중 명수에게 입고 벗기 쉬운 옷을 입힌다. 예, 그래야 조금 더 원활하게 뒤처리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본인 스스로도 이렇게 화장실 가서 편안하게 옷을 입고 벗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딕은 명수가 기저귀를 착용하지 않도록 용변 처리 훈련을 야간에도 동시에 시작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어떻게 한다? 용변 처리는 주간에 성공한다고 하면 야간에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딕은 동시에 하는 것 때문에 틀렸고 리을 명수가 독립적으로 용변 처리를 할 수 있도록 지도하되 필요한 경우 부금찬을 하도록 한다. 네, 일단 혼자서 해보도록 하고요. 못하는 부분은 도와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과 리을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28번 문제. 자, 다음은 정시치 학생들에게 기본교육과정 사회과와 화장실 사용하기를 지도하기 위한 학습활동의 예이다. 이에 대한 지도 방법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 학생이 바지에 오줌을 쌌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생을 청결하게 해주고 사회적 강화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알다시피 이렇게 실수를 했을 때 뭐 하면 안 된다고 강화를 해주면 안 됩니다. 이 강화를 해주면 이것 때문에도 실수를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니은 중도 정시치 학생의 경우 남녀 화장실을 구별하는 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스스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자주 능력을 길러줘야 한다. 이거는 당연합니다. 왜? 이게 기능적 기술이기 때문에 본인이 안 하면 남이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주 독립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죠. 다음 틱은 가에서 중도 정시치 학생의 경우 언어적 지식만으로는 부족하므로 교사가 직접 시범을 보여주고 그 동작을 따라하도록 지도한다. 자, 여기 이렇게 화장실 예절 지키기를 학생이 못할 수도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한다고 모델링 해준다는 내용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리고 리을. 나에서 필요한 기술은 정시치 학생들에게 반드시 지도해야 하는 사회적 행동 기술이다. 여기 용병 처리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기술에 가깝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미음. 나는 행동 연세를 적용해서 일사순서로 지도할 경우 순서의 수행보다 조작적 강화를 준다 이렇게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1번, 2번, 3번, 4번 이 순서대로 하는 걸 전진후 행동 연산을 했을 때 전진후 행동 연산은 자연적 강화가 아니라 이해적 강화를 준다는 거.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디귿과 미음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이렇게 하나의 내용을요 여러 가지 내용으로 물어본 내용이 좀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좀 그런 경우가 덜 하더라고요. 자, 다음 29번 문제 착탈이와 관련된 내용이네요. 다음은 일상생활에 나타나는 지체장애 학생 A의 특성이다. 학생 A를 특성을 고려한 자기관리 기술 중재 방법으로 적절한 것만을 모두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가 셔츠를 혼자 벗을 수 있으나 입지는 못한다. 헐렁한 셔츠를 스스로 입을 수 있도록 셔츠 입기의 마지막 단계부터 역순으로 촉구와 용화법을 활용해서 지도한다라고 언급이 되어 있죠. 즉 우리가 알고 있는 후진형 연세를 한다는 뜻인데 뭐 이거 맞는 내용이겠죠. 자, 그리고 나 삼킴 문제로 인해 빨대로 음료를 마실 수 없다. 컵에 부착된 빨대를 이용해서 우선 물과 같은 음료부터 빨대를 마실 수 있도록 최소 촉구 체계 방법으로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마실 수 없다 같은 경우는 이러한 기술이 습득되지 않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습득 같은 경우에는 최소 촉구 체계보다는 실패에 대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 최대 최소 촉구를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나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다 숟가락을 자주 떨어뜨려서 손으로 음식을 씹어먹는다라고 하는데 숟가락의 손잡이에 고리를 달아 손에 끼우고 고정 시간 지연 절차에 따라 숟가락으로 음식 먹기를 지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누가 보더라도 틀린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 고정 시간 지연 같은 경우는 강행사 정책에서는 이거 언제 사용한다고?
숙달할 때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지금 본다고 하면 이렇게 숟가락을 손잡이에 끼워 놓고 이거를 숙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는 당연히 맞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방광 기능의 문제로 배뇨 조절이 안 돼서 바지가 접근한다고 돼 있죠. 소변 훈련용 바지를 이용해서 과잉 교조 절차로 점차 스스로 소변을 조절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용병 지도를 할 때 이러한 혐오적인 절차를 하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라는 틀린 내용이 되고, 그래서 정답은 가와 다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소위 말해서 이 자기관리 기술 중재에 관련된 구체적 내용들을 좀 잘 알아야 이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번 건강관리네요. 지체장애 학생에게 나타날 수 있는 욕창과 같은 피부 문제와 이의 관리에 대한 적절한 설명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 욕창 같은 경우에는 압박성 궤양이라고 이렇게 부르죠. 자, 휠체어에 오래 앉아있는 학생을 위해 좌석에 욕창 반지 쿠션을 깔아준다. 체중을 분산시켜 욕창을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생의 자세나 체위를 바꿔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학교 생활에 도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알다시피 아무리 좋은 욕창 방지 쿠션을 깔더라도 소위 말해서 한두 시간을 할 거를 3, 4시간으로 늘려주는 것 뿐이지 이거 바꿔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무조건 그래도 바꿔는 줘야 돼요. 그리고 니은 신체 움직임의 많은 활동은 근육 크기를 고르게 유지시키지 않고 피부 표면에 마찰이 커서 욕창 발생 가능성을 높인다. 따라서 경령성 운동 마비 장애 학생은 신체 활동 시 경령성 동작에 따른 마찰력 증가를 주의하여 되도록 신체 운동에 적은 활동을 하도록 한다 이렇게 돼 있죠. 얘가 아무리 이렇게 떨림이 있는 운동 장애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움직일 수 있는 한 몸을 움직여주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욕창 같은 경우는 뭐가 문제라고? 압박이 문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같은 압력이나 마찰이라도 학생마다 물리적 자극에 대한 저항력 차이가 있으므로 욕창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저단백질증, 빈혈, 비타민 부족 등의 불량한 영양 상태는 신체 조직의 저항력을 낮춰 욕창 발생을 높이므로 적당한 영양 섭취와 수분 공급이 필요하다. 네, 욕창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하죠. 수분과 영양 섭취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리을. 변실금은 대변에 포함된 박테리아와 독소가 피부에 묻어 피부가 벗겨질 수 있어 요실금보다 욕창에 더 중요한 위험 요인이다. 실금으로 인해 기저귀를 착용한 학생은 기저귀를 자주 점검하고 오염된 부분을 씻어주어 청결하게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거는 특수교육책에 이거 찾아봤는데 특수교육책은 안 나오고요. 간호학 이런 데는 이게 언급이 돼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실금이라는 것은 의지와 상관없이 소변이나 대변에 나오는 건데 이 중에서 대변이 나오는 게 조금 더 안 좋다더라 정도는 기억하시고, 여기서 조금 더 기억할 건 뭐냐면 이러한 실금 있는 애들 같은 경우에는 청결, 위생이 엄청 중요하다는 것 정도는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미음, 외부 압력이 신체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욕창의 핵심적인 원인이다. 방금도 얘기했죠. 압박성 궤양이라고요. 중복 지체장애 학생들은 이로 인한 통증이나 피부에 문제가 생겨도 이를 표현하는 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으므로 구어적 형태가 아니더라도 몸짓과 같은 신호를 개발하는 것을 의사소통 지도 목표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과 리을과 미음이 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상식선에서도 문제를 풀 수 있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다는 사실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다음 31번. 다음은 특별한 건강관리가 필요한 학생들이 보일 수 있는 발작과 질식사고에 대한 설명이다. 기억 미음 중에서 옳은 것만을 있는 대로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학생이 발작을 일으키면 기억, 발작을 억제시키기 위해 학생을 흔들거나 찢지 말아야 하며 발작이 멈춘 후에 충분한 휴식을 취하게 한다. 이거는 당연한 말이고요. 그리고 니은 발작을 억제하기 위해 식이요법을 시도할 수 있다. 케톤 식이요법은 칼슘과 단백질을 늘리고 지방과 탄수화물을 적게 섭취하는 방법이다. 알다시피 얘 같은 경우에는 탄수화물 그리고 단백질 함유를 낮추고 지방을 늘리는 게 케톤 식이요법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니은은 틀린 내용이 되고요. 디귿
뇌성마비가 있는 학생은 기도폐색에 의한 질식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치아와 잇몸의 손상, 구강 반사의 문제, 연화 곤란들이 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런 것 때문에 기도폐색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질식사고가 생기게 되면 즉시 응급처치를 실시해야 된다. 할미위 구문병은 기도폐색이 된 학생을 뒤로 팔로 앉듯이 잡고 명치 끝을 힘을 가해 복부 아래쪽으로 쓸어내리는 방식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할미위 구문법 같은 경우 횡경박하 밀기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얘 같은 경우에는 복부 아래쪽으로 이제 쓰는 게 아니라 위쪽으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리을은 틀린 내용이 되고, 미음 학생은 바닥에 엎어놓고 복부를 쿠션등으로 받친 다음 흉골의 중간 부분에 해당하는 등부에 직접 압박을 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만약에 할미위 구문법을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고요? 소위 말해서 앙왕이 하늘을 보게 눕혀놓고 발 사이에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위로 이렇게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는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디귿인 1번이 됩니다. 그리고 미음처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엄청 영유아, 0세에서 1세 정도의 영유아. 대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거꾸로 든 다음에 등을 칠 수 있고요. 아니면 무릎이 올려가지고 등을 칠 수 있어요. 근데 이거와는 조금 다른 방법이죠. 그래서 31번은 1번이 정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지금 여기 할미음 구문과 같은 공유에도 시험 문제에 나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 32번 컴퓨터 보조공학과 관련된 내용이네요. 척추 손상으로 사지마비가 된 지체장애 학생 A는 현재 수의적 머리 움직임과 눈동자 움직임만 가능하며 듣기와 인지 능력 및 시력은 정상이나 말을 할 수가 없다. A가 사용하기에 적합한 보조공학 기기를 모두 고른 것들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스스로 머리를 움직일 수 있고요. 눈도 움직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말을 할 수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말로 하는 것들은 제끼는 게 좋겠죠. 여기서 말로 하는 게 뭐가 있다? 여기 나와 있는 음성 인식 장치는 말로 하는 거네요. 자, 그러면 헤드 포인트. 이 헤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머리에 이렇게 직접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면 이거와 관련된 세트로 여기 나와 있는 의사소통판을 사용할 수 있을 거고, 그리고 헤드 포인트 말고도 전자지시기라고 해서 눈동자 움직임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전자지시기를 이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의사소통판을 헤드 포인터나 전자지시기를 통해서 입력하고 이거를 출력할 때는 음성 합성 장치를 이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와 있는 게 비읍과 시옷이 나와 있는데 폐쇄로 텔레비전, CCTV 같은 경우는 시각의 문제가 있을 때 사용하는 거잖아요. 근데 시력은 정상이라고 하네. 얘는 택도 없고. 그리고 광화문자 인식기, 이거 OCR인데 이것도 시각과 관련된 거잖아. 그럼 얘도 시력은 정상이기 때문에 택도 없고. 그래서 말할 수 없으니까 미음은 아니고. 그래서 정답은 기읍과 니은과 디귿과 니즈을이 돼서 1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푸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안 되는 것부터 찾는 게 맞습니다. 되는 것부터 찾는 것보다. 안 되는 거 찾고 제껴나가는 것이 여러분들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33번을 보면 다음은 장애 학생의 컴퓨터 접근에 대한 설명이다. 가와 나에 들어갈 내용을 쓰라고 하는데 일단 컴퓨터 경고음을 듣는데 어려움이 있는 청각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시각적 경고를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죠. 이 시각적 경고를 활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는 학습장애 학생의 컴퓨터 접근을 위해서는 가를 활용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글을 읽는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들려줄 수 있잖아. 이 들려줄 수 있는 거와 관련된 내용이 지금 음성 합성기와 그리고 화면 읽기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보통 화면 읽기 프로그램은 누가 많이 사용하냐면 시각장애가 많이 사용하잖아요. 일단은 이거 둘 중에서 하나가 들어간다고 생각하시고, 다음 키보드를 이용할 때 2개 이상의 키를 동시에 누르는데 어려움이 있는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서는 윈도우 프로그램에 4개 필요한 옵션이 있는 나기를 활용할 수 있다. 2개를 못 누르니까 2개를 누른 것처럼 키를 변형할 수 있죠. 그걸 뭐라고 한다? 고정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정답은 음성 합성기 1번이 이렇게 정답이 되네요.
그리고 여기서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단어 예측 프로그램입니다. 이걸 쓰는 것도 서답형 문제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여러분들이 추가로 넣을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늘 나오는 게 고정키 그리고 필터키 이런 것들은 늘 나와요. 근데 필터키는 이 책에서는 탄력키라고도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네요. 자, 다음 34번 문제. 특수공학 장치의 구조나 기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기획. 점자 정보 단말기는 6개의 핀이 하나의 셀로 구성하고 있는 점자 디스플레이를 갖추고 있어 시각장애 학생이 커서 움직임에 따라 점자로 정보를 읽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현재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점자 정보 단말기는 6개의 핀이 아니라 8개의 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개의 핀 밑에 2개가 더 있죠. 커서 역할을 하는. 총 8개 핀이 한 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커서 움직임을 이 밑에 있는 2개 점이 대신하기 때문에 기획은 틀린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니은 트랙볼은 볼 마우스를 뒤집어 놓은 것 같은 형태로서 움직이지 않는 틀 위에 있는 볼을 사용자가 움직일 수 있어 운동 능력이 낮은 학생이 제한된 공간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다. 이거 맞는 내용이고요. 기억할 건 현재 우리 시험 같은 경우에는 키보드 하위 이용도 시험 문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마우스를 대체할 수 있는 이 트랙볼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트랙볼, 소형 트랙볼과 관련된 개념을 이 문제에서 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디귿, 화면 키보드. 이것도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잖아요. 화면 키보드는 마우스나 대체 마우스를 사용해서 컴퓨터 화면상의 키보드에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사용자 요구에 맞게 자판의 크기나 배열을 변경시킬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같은 경우도 지금 보는 것처럼 이러한 화상 키보드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맞는 내용이 되고요. 리을, 음성 인식 시스템은 키보드 대신에 사람의 음성으로 컴퓨터 입력이 가능하며 사용자의 음성 패턴을 인식시키는 시스템 훈련을 통해 인식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네, 맞는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이 된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고 따라서 정답은 5번이 되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어요. 기획 때문에. 그래서 책에서는 6셀 또는 8셀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현재는 전부 다 8셀이라고 기억하시고 그래서 기획이 틀렸다는 것 정도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지체장애와 관련된 선택의 기출 문제를 봤어요. 이 지체장애 같은 경우도 예전 책 내용이 지금 많이 반영됐기 때문에 요즘 내용과 좀 맞지 않는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지금 지체 같은 경우는 선택형에 나와 있던 지문 또는 개념들이 시험 문제 종종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리고 강조했던 내용들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